하이브와 다널드 간은 단 1%도 연관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파헤쳐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래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 지금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다널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이브와 다널드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밝혀달라라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사 한 줄이 안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까지 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이브에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기자들까지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들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민희진 대표에게 빠져들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분리했던 사안이 민희진 대표의 화술과 매력을 통해서 뒤집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빠져들었다 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이성에 근거할 때 사실 민희진 대표가 분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이브에 대한 의혹과 본인이 뉴진스를 키우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당했던 억울함과 서름들을 어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 앞서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카톡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지분을 사들여서 본인이 다시 어도어의 대표 경영자로 나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이 계획을 짠 사람은 부대표가 아니냐. 여기서 민희진 대표는 그냥 대박이라는 답만 해줬을 뿐인데 대체 왜 민희진 대표가 그 계획의 주체에 서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카톡은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카톡 내용이 공개를 됐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는 민희진 대표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13% 행사 엑시트 23년 영업이익 335억, 24년 약 땡땡억, 평균 세정 약 땡땡억 캐시아웃,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됨, 뉴진스 권리침해 소송 진행,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가로치고 민 대표님 플러스 하이브에서 어도어 사오는 플랜,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 플러스 캐시아웃 한돈으로 어도어 지분 획득 플러스 뉴진스 계약 새로 체결.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 팔고 남겨놓은 5%가 다시 쓸모 있어지네요. 여기에 민희진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한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애시당초 민희진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3%에 대해서 풋옵션의 권리를 줬습니다. 언제든지 지정한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인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5%였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으로 이 5%가 묶여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이 5%를 못 판다. 결과적으로 평생 노예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5%에 대해서 지난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논의를 통해서 팔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민희진 대표가 갖추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하이브에서 이 5%를 주고 안 사준다고 하면 민희진 대표는 평생 하이브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하이브에서 이 5%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그 5%를 포기하면 하이브를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가치로서 어도어의 18%의 지분은 650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50억 원은 왜 비는 것이냐? 이 부분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 이사로서 재직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급여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는 기본급으로 20억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인센티브 알파인데 이 20억 원에 플러스 인센티브로 영업이익의 2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 20억, 2022년 30억, 2023년 50억, 2024년 100억, 2025년 150억 순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5%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13%만 행사를 할 때 470억을 받을 수 있고 급여로만 2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180억 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인데,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최악으로 맞이하는 수가 670억 원을 받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67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노예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성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 간의 재계약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금액은 1,500억 원에서 2,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민희진 대표의 말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이냐? 비즈니스맨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역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명분에 있어서 돈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것보다는 뉴진스를 키우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받았다라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민희진 대표에게는 훨씬 유리한. 두 번째는 이 내용이 과연 일방적으로 부대표가 의견 제시를 하고 민희진 대표가 사담으로서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한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A안, B안, C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D안도 있어요. 이게 결국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사담이고 푸념이다 라는 거잖아요. 회사를 나간다,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 라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보낸다?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나가기 싫다. 회사 싫어. 회사 대표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야지.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라고 불만을 갖고 그냥 푸념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그 전에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가 선배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를 노동청에 찌르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방법,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켜서 회사를 흔드는 방법,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보낸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박이라고 답을 한다? 굉장히 의아한 의식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와 부대표 간에는 회사를 나가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말고도 훨씬 더 세분화된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 1945 건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은 단순히 이 카톡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사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이브와 다널드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느냐? 바로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민희진 대표의 카톡 내용을 통해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OMG 뮤직비디오 가지고 협박을 해서 애플 행사 뜯어낸 거 참 어이가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카톡 내용 때문에 네티즌들이 자연스럽게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OMG 뮤직비디오와 다널드 간에 너무나도 밀착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시작부와 후반부에 한이의 독백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거예요.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당신이 발음상으로는 이제 단신이라는 거죠. 다놀드의 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지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실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이가 소름 돋게 신이라고 들린다. 단신이 단으로, 실이가 신으로 들린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 중에 혜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씬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도림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도림 가운데 림자가 살짝 가려져요. 신도, 다놀드의 신도다.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씬이 뭐냐? 다니엘이 신데렐라 왕자로 나오고 혜인은 도망치는 씬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실제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종교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다니엘을 괴롭히는 신까지 나온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달려간 곳이 CBS였다! CBS가 어떤 곳이냐?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하이브와 다널드 간의 연관 관계를 뮤직비디오 안에 담아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안에서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은 다널드 내에서 상징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면 하이브라는 사이비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뉴진스 멤버들의 노력이 담겼다. 결국 민희진 대표가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하이브의 실상을 폭로를 했다. 이겁니다. 소름 돋는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뉴진스를 통해서 이 내용을 폭로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과 다널드가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재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글로벌 사이버대를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다널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소름 돋는 거, 방탄소년단의 쇼케이스를 일지 아트홀에서 했는데 이 일지 아트홀 역시 다널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소름 돋는 연관관계 너무나도 많다. 하이브가 다널드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취재를 해달라. 확인하지 않으면, 취재하지 않으면 돈 먹었다고 알겠다, 쫄았다고 알겠다 라는 묘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름 돋는 사건의 연속들이 결과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폭로하는 과정 속의 일환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너무나도 과도한 해석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일단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방탄소년단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재학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멤버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다널드에서 운영을 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돌 멤버들이 단순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수의 남자 아이돌 멤버들이 재학 중이다. 그 뜻이 뭐냐? 결국은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재학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이유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들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널드 때문에 이 학교를 진학했다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위해서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 그 가운데 최적의 학교가 이 학교였을 뿐이다. 두 번째는 일지 아트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널드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00회 가까이 일지 아트홀에서 쇼케이스와 기자회견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아이돌들과 연예기획사에서 바로 일지 아트홀에서 기자회견과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지 아트홀이 쇼케이스를 진행할 때 가장 싸게 먹힙니다. 대관료랑 여러 가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대관료가 싼 곳이 바로 일지 아트홀입니다. 더욱이 이곳이 강남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각사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비하인드로 말씀드리자면 일지 아트홀에서 보통 기자회견과 쇼케이스를 11시 혹은 3시에 진행합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할까? 11시에 진행해서 보통 12시에 끝나거든요. 12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회사에 있으면 점심시간 1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기왕 강남에 나왔으니까 12시 반부터 편안하게 점심시간 2시에서 3시까지 드시고 회사로 복귀를 하셔라 라는 취지. 3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 3시쯤에 와서 4시 반까지 마감을 하고 회사에 복귀하지 마시고 천천히 집으로 퇴근하셔라.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 그래요. 아니 일지 아트홀이 다널드가 운영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몰랐어. 일지 아트홀에서 쇼케이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다? 시설 대비 그곳이 가장 싸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널드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방탄소년단과 다널드 간의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그런데 여기서 방탄소년단과 다널드만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뉴진스와 OMG 뮤직비디오는 어쩔 거냐. 이거는 100% 리얼 반박 불가한 다널드 핵심 빼박 증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시청자분들과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게 훨씬 더 불리한 내용입니다. 왜냐? 일단은 뉴진스급 걸그룹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 드는 일반적인 비용이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란 돈을 과연 누가 대느냐? 당연히 하이브에서 돈을 대줍니다. 하이브에서 10억이 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만.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어도의 대표 입장으로서 마땅히 이 뮤직비디오가 하이 퀄리티로 나오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대주는 하이브라는 집단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숨겨놓기 위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때려박는다? 그게 더 배임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서 회사의 돈을 가져다 썼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메신저로 쓰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뉴진스가 데뷔를 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상고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말 몰입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로 쓴다? 그거 자체가 민희진 대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의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저격하기 위해서 하이브로부터 10억이 넘는 돈을 끌고 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자식처럼 아낀다는 아이돌을 데리고 와서 메신저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언론사에서 단 한 줄도 기사화가 안 됐다. 언론사가 대형 엔터사인 하이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매수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언론사에 재직을 했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뮤직비디오의 해석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증이라기보다는 해석이 개입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 후배가 갑자기 선배, 제가 대박 기사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뉴진스 OMG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면 다널드 빼박입니다. 이 부분을 두면 신도입니다. 이게 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저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걸 단독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쓰겠습니까? 이거는 하이브한테도 100% 고소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희진 대표한테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반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 수 있느냐. 다만 지금 월요일부터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널드와 하이브가 연관 관계가 있어서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엄청나게 이슈화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화제를 만들어서 이게 화제가 됐다는 제3자로서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일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몰입해서 이게 정말 진짜다 라고 믿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한 기사인 것이지 실제로 하이브와 다널드 간에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돈을 받고 기자들이 하이브에 유리한 기사들을 일방적으로 써주고 있다라는 의혹들도 제기하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를 위해서 옹호적인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희진 대표가 매수를 해서 그런 거다? 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사라는 것은 무릇 관련 자료와 객관적인 팩트, 근거를 통해서 작성이 되는 기사일 뿐이지 그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돈을 받았다, 돈을 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브가 각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달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언론사에서 우리 저기는 이만큼 줬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줘? 우리는 그러면 돈 받았다, 돈 줬다고 기사 터뜨릴게. 이게 훨씬 더 하이브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이브와 다널드 간은 단 1%도 연관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파헤쳐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 하이브의 임직원 가운데 한 분께서 건강이 무척이나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얻은 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봤는데 본인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본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 몸이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굉장히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길을 가다가 그 전단지를 받고 명상,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인 집 주위에 있는 기초적 명상학원에 잠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해보니까 몸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상 호흡법이 본인에게 잘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 내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추천도 하고 본인도 몇 주 동안 더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널드 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회비제? 오래 다니면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자기는 단순히 종교와는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명상만 취하려고, 그것만 좀 몸에 맞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회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분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하고 나왔다.
당연히 하이브 내의 다른 직원들 역시 다놀드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예 관련이 없진 않다. 일시적으로 잠깐이나마 다닌 게 있었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녔다가 회비를 요구하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손을 털고 나왔다. 그게 제가 취재한 하이브와 다놀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혹을 위한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 OMG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다놀드와 연관 없다는 걸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하이브를 저격했다고 하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뉴진스를 본인의 메신저로 활용하기 위해서 썼다는 의미니까 결코 본인 역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놀드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 역시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서는 하이브를 향한 비난, 비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수 개입된 문제 제기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민희진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다놀드와 연관 관계 밝혀내라는 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관계 달라지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